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첫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오늘 제가 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또 하나 또 나왔습니다. 현대로템이라는 종목 목표가를 달성을 좀 해서 현재 지금 157% 누적 수익을 좀 기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역시 지금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목표가를 달성을 하면서 수익률 쌓아가고 있으니까 남은 기간에도 한번 좀 더 열심히 누적 수익률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표가 달성했던 이 현대로템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이제 김동호 매니저님께서 편입하셔서 이제 저희 모두 다 이제 수익을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조금 이제 한 발 빨랐어요. 제가 이제 여기 한 10월 4일 날 이때 이제 요 부근에서 요 정도에서 이제 좀 지지를 받고 좀 상승을 좀 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다가 좀 10월 달에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다시 한번 좀 밀리게 됐었고, 이 하단에서 조금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올라오는 딱 요 구간에서 수익이 좀 크게 터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한 발 빨랐어서 조금 이제 수익률은 좀 더 낮긴 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이제 구간에서 편입을 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 현대로템이 좀 올라갔던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로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방산 모멘텀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어제는 사실 철도 관련된 모멘텀으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쪽에서 이 철도 사업을 좀 확장한다라고 했는데, 이 현대로템이 이 철도 차량을 만드는 원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철도 관련주의 모멘텀을 좀 받아서 시세가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최근에 이런 좀 지지라인 좀 저항 구간들을 조금 이제 뚫어냈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다시 한번 좀 추가 상승을 좀 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대로템 첫 번째로 말씀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동홀딩스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일동홀딩스가 지금 제가 그때 상한가도 갔고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리뷰해 드리는 이유는 이게 22일 날 일본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조코바라는 코로나 치료제 이제 그거를 이제 승인을 할지 말지를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일 날이 어떻게 보면 기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미 22일 전에 이렇게 좀 시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22일에는 좀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동 홀딩스를 좀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수익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챙기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 22일 날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 전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요거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이거 좀 급하게 최근에 빠져가지고 요거 좀 리뷰 좀 도와드릴 텐데, 제가 이제 캔코아를 좀 보면서 어떻게 좀 생각이 들면 참 억울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우디 쪽의 모멘텀도 일정 부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캔코아가 이 사우디 쪽의 모멘텀으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빠질 때는 또 어제 이제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하고 나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들이 한번 좀 빠질 때, 또 빠질 때는 같이 빠지다 보니까 참 억울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일단 단기적인 좀 차익 물량들이 조금 빠지고 나면 오히려 그 이후에는 훨씬 더 수월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테마성에 좀 이제 시세를 크게 받는 종목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본업 자체, 최근에 그 MRO 사업 자체가 굉장히 순항을 좀 하고 있고, 실적도 이제 올해부터는 또 흑자도 나오고 하면서 좋은 구간으로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물량들 오히려 조금 소화하고 여기서 일정 부분 조금 털어내고 다시 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좀 더 탄력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억울하게 좀 이렇게 좀 밀렸긴 했지만 그 부분 이제 본업 자체가 탄탄하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가격 전략은 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그 전략은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오늘 새로운 종목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친환경 섹터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친환경 섹터 쪽이 최근에 이제 뭐 CS 윈드도 그렇고 좀 이제 한번 상승세를 좀 보이면서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들이 일정 부분 순환하는 흐름들이 이제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소식들이 좀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눌려있는 친환경 종목들 좀 편입하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제 현재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가는 23,550원이고요. 종목명은 삼강 MNT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생쇼에서 참 여러 차례 이제 편입해서 수익을 많이 냈던 종목이고, 제가 이 8월 달에도 이미 한번 여기서 큰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8월 달 요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최근 요 상승폭을 지금 다 반납을 하고 이제 다시 눌림을 좀 받은 이후에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삼강 M&T라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이 본업도 굉장히 좀 좋고 성장성도 좋으면서 이 친환경 섹터의 모멘텀도 두루두루 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구간 이제 좀 조정을 받고 다시 돌아선 이런 구간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월 달에도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지만 다시 한번 도전을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 삼강 M&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삼강 M&T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자, 사업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업체는 이제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데 지금 이게 지금 배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그 바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바다 밑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해상풍력을 이제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을 좀 해서 이제 풍력 쪽에 이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해상풍력에서 이제 원가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이 하부 구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해상풍력이 점점 커지게 되면 이 비용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삼강 M&T의 수익성이 정말 더더욱 좀 커지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력을 가진 하부 구조물을 중점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최근에 많이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원래 본업은 좀 조선 관련된 부품도 일정 부분 생산을 하고 있다. 이점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해상풍력의 발전이 이제 고성장을 한다라는 점인데요.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2030년에 세계 해상풍력 발전이 235기가와트 정도까지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수치상으로 나와 있어서 좀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만약에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는 현재보다 한 6배 이상 성장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중국을 좀 포함하게 되면 실제 현재보다는 한 10배 이상 시장이 커지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해상풍력 시장이 점점 가파르게 성장을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쪽을 좀 많이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도 이제 육상에 짓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부족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육상에는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다 쪽으로 넘어가서 바다 쪽에 많이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연스럽게 해상풍력 시장은 더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이 삼강 M&T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은 업체들이 이제 그 해상풍력을 좀 설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하부 구조물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1등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만이라든지 뭐 유럽 쪽이라든지 해외 쪽에서 많이 이제 삼강 M&T 쪽으로 주문을 계속 넣고 있고 수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에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안정적인 또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실적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상풍력이 이 시장이 좀 커지게 되면서 사실 이 업체도 과거에는 한 200억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한 700억대, 그리고 내년에 한 800억대, 뭐 1000억대 이런 식의 영업이익이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삼강 M&T도 준비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삼강 M&T 같은 경우는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이제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서 최대 주주로 이제 올라서게 됐는데, 그만큼 이제 자금력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향후에 이제 50만 평 규모의 이제 공장을 또 새로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또 가동이 되면 결국은 이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하부 구조물의 좀 강점, 그리고 계속 꾸준한 성장, 이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면 볼게요. 마지막은 제가 이제 요거 최근에 이슈 관점으로 좀 보는 건데, 이제 CS 윈드가 최근에 이제 큰 규모의 계약 공시가 나왔죠. 한 풍력 타워를 한 4조 원 정도 규모 되는 이제 계약 공시를 좀 맺었고, 이 지멘스 가메사라고 하는 회사한테 이제 공급을 하게 됐는데, 이 공급 계약도 보면 2030년까지예요. 그만큼 지금 글로벌 해상 풍력 업체들도, 이런 풍력 업체들도 2030년까지는 계속 이런 시장들이 커진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 좀 기점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친환경 섹터들의 좀 매수세가 다시 좀 집중되고 있으니까 순환하는 관점에서 삼강 M&T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자, 그 풍력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각 국가들마다의 정책적인 부분들, 이제 에너지 정책에 관련해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네. 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조금은 줄이되, 이제 풍력 쪽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겠다 약간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들도 있었고, 그 해상 풍력 쪽은 워낙 또 유럽 쪽 내에서도 또 워낙 그 성장성이 좀 높은데, 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해상 풍력 쪽이나 아니면 풍력 쪽에서 이제 모멘텀을 찾는다면은 네. 좀 어떤 뭐 대륙이나 어떤 국가들이 좀 주도를 할지 좀 이 부분을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존에는 유럽을 중점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유럽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풍력이 계속 성장을 좀 했었고, 지금 앞으로도 이제 유럽 쪽에서는 좀 대규모 투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해상 풍력에 대한 흐름들은 더 계속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상황이죠. 뭐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도 아예 이제 못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정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의 전환 흐름들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뭐 유럽을 중점으로 최근에 많이 성장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이제 좀 미국도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이제 통과가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풍력에 대한 시장들은 더욱더 미국이나 이런 쪽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글로벌적으로 이제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북미 쪽에도 많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가격 전략은 제가 이제 1차는 25,400원 잡도록 하겠고요. 2차는 27,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